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강진과 해남, 진도읍 등 7개 지역에 국비가 지원되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 지원금 등의 자금이 전달됩니다. 여수의 한 경설유치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41%를 넘었습니다. 해남과 고흥 등 10개 지역에서는 50%의 접종률을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위가 운영업체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진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 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의 가족이 연결고리가 됐는데요.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한 상태지만 확산세가 당장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일. 증상을 보인 유치원생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이의 엄마 역시 확진을 받아 여수 281번, 282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여천초등학교 관계자와 가족 등 650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21일 24시 기준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상태인데 잠복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확진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수 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수 309번 확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3,43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됩니다. 20일 확진 같은 경우는 여천초 병설 유치원 관련이고 21일에도 지금 병설 유치원 관련이고 타 지역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2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2사람이 확진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 상황. 관광성수기로 지역 내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진율도 빠르고 감염률도 빠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외출이나 모임을 지금 안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가족이라도 타 지역에 계신 가족과는 접촉을 지금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남 지역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4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3분기까지 81%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22일 기준 전남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겼습니다. 해남과 강진, 장흥과 고흥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접종률 50%를 넘겨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지역의 접종센터 운영과 함께 어르신 버스 운영 등 대응이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와 경로시설 이용 가능 등 혜택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가 오늘까지 41.3% 해서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제까지 보니까 22개 시군이 절반 정도가 11개 시군이 5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접종을 팔팔 서둘러서 접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75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전남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50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62년생부터 71년생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지역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세 접종하고 지금 유치원생 또 초등학교 교사들 또 앞으로 고3들 접종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의 60% 정도 이상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방역 조치를 여러분들 완전히 바꾼다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40대 이하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자율 접종이 가능해지고 일부 사업장에서도 자체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1명이 목포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해상 케이블카와 외달도 해수풀장, 춤추는 바다분수 등 주요 관광지 50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전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22일 강진과 해남, 장흥 등 3개 지자체와 진도읍과 군내면, 고군면 등 4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얼마 전 목포 시내버스 업체에 휴업 신청을 놓고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꼼수다라는 주장과 코로나19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공론화위원회가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진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시내버스의 회계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찾았습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줄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버스업체 측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들은 4월 동안 진행되는 회계 실사에서 부풀린 지출은 없었는지, 현금 수입은 제대로 기록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운송 원가를 철저히 산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말 이 회사가 어렵구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용을 과대 계산했다, 그리고 수익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잘못한 거죠. 이번 실사를 통해서 두 용역기관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수입이 맞는지 이 확인을 하는 그런 검증 절차가 있으실 겁니다. 버스업체가 지난 4월에 휴업을 신청하면서 공개한 2020년도 적자액은 43억 원 정도.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직원 400여 명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 실사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년, 20년도로 알고 있다가 미처 준비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빨리 해가지고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는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회사의 경영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선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검증을 통해 운송 원가와 경영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한 뒤 최적의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목포 시내 버스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요. 그 개정 과목에서의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계 감사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한 회계 진단 결과는 이르면 8월쯤 나올 예정. 공론화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해 목포시에 알리고 올해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LG엘러비전에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판을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30만 자족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시정 목표로 지난 3년을 달려온 광양시. 특히 광양경제 제2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집중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했고 올해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3년 동안 89개 기업 2조 1,900여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내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시작되면서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광양 시민과 더불어 함께 키우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세운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난 4월 정기 후원 계좌 3만 개를 넘겼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탁금도 67억 원에 달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3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남은 1년의 지표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은 광양의 새로운 성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의 신산업인 2차 전지, 그다음에 소재 부품 산업, 수소 산업 등을 육성해서 이제 광양의 새로운 성장판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광양시와 포스코케미칼은 내년 3월까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9만 톤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 공장이 유치된 만큼 광양을 국내 2차 전지 공급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맞이한 민선 7기 4년 차. 시민들은 앞으로 변화될 광양의 모습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시가 서교동 한재 사거리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여수경찰서는 한재 사거리를 비롯한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방지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 유가족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상해 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장례 지원반을 꾸려 화장장과 봉안당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최근에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벌써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살인 더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는 특히나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이제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